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자, 영상 찍기 전에 제 얘기를 간단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키웠던 네이버 블로그가 싹 날라갔습니다. 분명히 안 쓰는 네이버 아이디를 삭제했는데 제 메인 네이버 아이디가 날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금요일 6시에 이렇게 된 거라서 네이버 고객센터랑 아직 통화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네이버는 복구가 안 된다고 하네요. 구글이나 다른 데는 다 복구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네이버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이메일하고 블로그는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영상 만들면서 여기 왼쪽 상단에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진짜 열심히 키워서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자, 어쨌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다시 블로그 레벨 1부터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네이버 아이디 복구화 하신 적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다뤄볼 단지는 파주 운정에 분양하는 A9블럭, A10블럭 중흥 S클래스 그리고 A11블럭에 분양하는 제1풍경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분양했던 분양가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죠.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다 청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세 단지를 합치면 1860세대입니다. 추첨제 물량도 꽤 나오기 때문에 가점 낮으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꼭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는 어제 나왔죠. 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6월 25일 A9블럭, A11블럭은 중흥 S클래스고요. A10블럭은 제1풍경채입니다. 자, 특별 공급 접수는 7월 5일, 1순위는 7월 6일에 받고 제1풍경채는 하루 뒤인 7월 6일, 7월 7일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당첨자 발표일이 중요하죠. A9블럭하고 A11블럭은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9블럭이랑 A10블럭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서 둘 중에 한 군데만 넣어 보셔야 되고요. 정리하자면 3개 단지 중에서 2단지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A11블럭 넣고 A9블럭 넣던지 A10블럭, A11블럭 넣던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입주 예정은 24년 3월, 24년 1월로 나와 있고 공급 내용을 보면 중흥 S클래스는 450세대, 750세대로 총 1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1풍경채는 660세대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파주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이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영주택입니다. 하지만 거주 의무는 따로 없어서 전세를 입주 시점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고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1순위 자격은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고 여기가 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파주 1년 이상 당해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한테도 배정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는 3배수 모집하고요. 8호 이하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25% 있고 8호 초과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무려 70%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 가능하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됩니다.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분양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9블럭, A11블럭, A10블럭 모두 분양가는 비슷하게 평당 1,300만원이 안 넘는 선에서 나왔습니다. 84타입 기준에서는 4억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입지가 운정 내에서도 끝자락에 있긴 하지만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면도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A9블럭에서는 59 타입이랑 84 타입만 있고 A11블럭에서는 5984 말고 113 타입의 대형 평형도 있습니다.
이런 113 타입에서는 추천 물량이 103세대나 되죠. 자, 가점 낮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10 블럭은 59 타입, 84 타입, 104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104 타입도 다 합치면 세대수가 한 104세대 정도 됩니다. 가점 낮은 분들을 위한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노려보세요.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 타입을 4억 5천 잡고 104 타입을 5억 5천으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계약할 때 10% 필요하죠. 중도금 대출 50%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10%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연체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연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10%인 4,500, 5,500만 원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입주할 때 필요 자금을 보면 이때 KB 시세가 7억으로 예상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50%까지 나오죠. 그러면 3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금액은 총 1억. 앞전에 계약금 4,500만 원을 냈으면 5,500만 원만 더 있으면 여기에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가 4억이라고 예상된다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104 타입 입주할 때 시세를 8억으로 예상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50%인 4억까지 나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금액은 총 1억 5천이고요. 전세 줄 때 전세 시세가 5억으로 예상이 된다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자금 여력이 많지 않으셨던 분들은 여기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경기도 파주시의 수요와 입주 공급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공급량이 적지는 않죠. 20년도에도 많고 21, 22년도에 다 많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잠깐 공급이 부족했다가 24년도에는 다시 공급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함께 봐야 될 게 인구수 증가 추이인데 2011년도부터 20년까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입주장에는 전세를 생각보다 낮게 맞추셔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입주장이 지나고 한 사이클만 돌려도 정상적인 전세 가격에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면 솔직히 입지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완전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가 괜찮은 게 입지에 비해서 분양가는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도 안전마진이 2억 정도는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11 블럭의 위치는 여기고요. 에듀하이 그리고 A9 블럭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에듀파크, 이렇게 에듀자가 붙어 있으면 주변에 학교가 잘 돼 있다는 뜻이죠. 자, 그냥 보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근거리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9 블럭하고 A11 블럭 사이인 여기 공동주택이라고 써있는 여기는 제1풍경채가 들어올 A10 블럭입니다. 세 블럭 모두 입지 자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운정역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중에 GTX를 타려면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버스도 잘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운정역이 들어올 때쯤이면 이 버스 노선도 잘 갖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버스회사 사장이어도 여기 운정역 가는 노선은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먼 나라 얘기지만 3호선도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가까이에 있진 않지만 경의중앙선까지도 어떻게든 이용은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신세계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김포랑 검단이 있는데 GTX D 노선이 얼마 전에 김부선으로 발표가 됐죠. 이게 나중에는 서울까지 연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GTX D가 김부선으로 불리는 만큼 여기 GTX A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GTX A도 언제쯤 개통할지 모르죠. 일단 예정은 23년인데 이거보다는 확실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만큼 여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 서울까지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나중에 GTX A가 개통이 되면 그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자금이 얼마 없고 청약 가점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곳에서 몇 년 정도 고생하는 건 괜찮은 투자입니다. 자, 여기랑 비교할 수 있는 곳의 주변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주변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기 때문에 비교할 곳이 조금 더 내려가셔서 운정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 여기 가격을 보겠습니다. 여기 84 타입 가격을 보면 가장 낮은 가격은 6억부터 비싼 건 8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억짜리는 월세 안고 매매죠. 여기는 투자하시려면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층도 5층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시세는 한 7억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보면 5월 달에 6억 7천에 17층이 거래됐죠.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현재 시세를 6억 후반에서 7억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고 2020년도 2월에 입주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죠. 근데 위쪽은 입지가 부족한 만큼 학교라든지 녹지 공간이 잘 되어 있고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면 여기랑도 연식 차이가 4년이나 나버리죠. 어차피 운정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곳이면 그렇게 크게 시세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정 신도시 내에서 10년 넘은 아파트들 시세도 상당히 높아요. 자, 여기 LH 아파트만 보더라도 84 타입 기준에서 저렴한 건 6억, 비싼 건 7억까지도 나오죠. 여기가 2014년도에 입주한 곳으로 나중에는 연식 차이가 10년이나 납니다. 이렇게 연식이 좀 된 아파트들도 6억, 7억 하는데 여기가 4억 초중반이면 정말 저렴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해오름 마을 쪽에서 저 운정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나 봤더니 이렇게 돌아가는 버스 노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버스 타지 않고 자동차로 가게 된다면 4분 컷이죠. 나중에 버스 노선이 생기면 10분 정도로 운정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버스가 안 생기면 그냥 자전거 타고 가세요. 자전거 타고도 갈만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기 자전거나 전기 킥보드 이런 거 타고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역하고의 거리는 멀지만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곳은 실거주 겸 투자로 접근하면 정말 괜찮죠. 하지만 서울로 다니시는 분들은 그 출퇴근의 고통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 안 될 것 같으면 입주 시점에 전세를 주세요. 자, 우선 A9블럭 에듀파크의 단지 배치도를 볼게요. 자, 단지 배치도를 보면 대부분 다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동향 그리고 남향 그리고 또 거의 동향으로 구성된 동들이 있네요. 단지는 450세대로 그렇게 크지 않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층을 보더라도 가장 높은 층이 18층인 것 같죠. 층 자체도 상당히 낮게 나왔네요. A11블럭 에듀하이를 보면 여기는 총 750세대죠. 여기 향도 남향, 남동향, 동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만 보더라도 주변에 녹지가 조금 있는 게 보이죠.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가장 높은 층은 한 20층 정도로 여기도 생각보다 층이 높지 않습니다. 어쨌든 A9블럭하고 A11블럭 모두 합치면 1200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일풍경채 A10블럭의 단지 배치도를 보면 여기 향도 무난하게 나와 있죠.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이 됐네요. 단지 배치도는 이 제일풍경채가 좀 더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23층 최고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A9블럭 5구 타입부터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자, 5구 타입 178세대 모집을 하고 향을 보면 전부 다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굉장히 잘 나온 평면이죠. 마통풍 되는 구조고 복도에 팬트리 있고요. 다음은 A9블럭의 84A 타입 236세대 모집하고 남동향, 남향, 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동향에 가깝죠. 평면도를 보면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평면도죠. 그리고 84B 타입 여기는 36세대만 모집하고 향을 보면 남향으로 나와 있네요.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는데 특이한 점이 3면으로 통풍이 가능합니다. 여기 환기 자체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안방이 많이 작아졌죠. 환기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평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A11블럭 5구 타입 200세대 모집하고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왔네요. 앞전에 봤던 A9블럭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A11블럭 84A 타입 303세대고 남향, 남동향 정도로 나와 있네요. 뭐 동향에 가까운 향도 있고요. 여기 평면도도 앞전에 봤던 84A랑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84B 타입 여기도 79세대 모집하고 향을 보면 거의 남향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일부는 남동향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평면도도 동일합니다.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A11블럭에만 있는 113 타입 여기가 168세대 모집했죠. 추첨제 물량도 100세대가 넘게 있었습니다. 향을 보면 뭐 남향,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면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잘 나왔네요.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나오고 그 바로 옆에 알파룸도 있습니다. 거실은 누가 봐도 정말 커 보이죠. 평면도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 경쟁률이 더 치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 계산해 보시고 어디가 당첨 확률이 높을지 잘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10블럭 제일 풍경채로 넘어오겠습니다. 59A 타입 86세대 모집하고 남서향이랑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평면도 잘 나왔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왔고 아까랑 다른 점을 보자면 복도에 팬트리가 없네요. 아무래도 평면도는 중흥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B 타입 42세대 모집을 하고 여기 향은 뭐 동향, 남향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무난한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59C 타입 21세대 모집하고 향은 동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 침실이 하나 더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는 59 타입인데도 침실이 하나 더 들어가네요. 방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평면도를 보면 다 주방에 이 창이 안 나 있는데 이게 창을 안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여기는 아마 창이 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59D 타입.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이 안 나 있죠. 근데 단지 배치도에서 보면 여기 향을 안 뚫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모델하우스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어쨌든 여기도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사선이 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선이 존재하면 가구 배치하기가 애매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발코니랑 드레스룸에 이렇게 사선이 껴있는 건 뭐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전에 봤던 평면들이 워낙 좋죠. 다음으로 84A 타입 159세대 모집을 하고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알파룸도 있고 복도에 팬트리도 있네요. 주방도 디귿자 주방에 뭐 여기도 막혀 있다고는 나와 있지만 안 막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4B 타입 마찬가지로 159세대 모집하고 남서향과 일부는 남동향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도 사선이 보이네요. 하지만 평면도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파룸도 있고요. 다음으로 104A 타입 85세대 모집하고 남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뭐 동향에 좀 가까운 것 같죠.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 알파룸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정말 크게 나왔네요. 이런 드레스룸은 잘만 활용하면 여기 서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04B 타입 여기도 85세대 모집하고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일부 사선이 들어가고 포베이 판상형에 알파룸이 있는 구조입니다. 104A 타입보다는 드레스룸이 확실히 작죠.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서 내 가점이 높다고 하면 좋은 평면에 쓰시고 내 가점이 낮다고 하시면 안 좋은 평면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 앞서서 분양했던 A35블럭이랑 A37블럭의 경쟁률하고 당첨 가점 커트라인을 보겠습니다. 여기 단지들 영상 만들었을 때도 제 댓글에 별로 호의적인 댓글이 많이 없었어요. 비싸다는 얘기도 많고 입지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막상 열어봤더니 경쟁률하고 당점 가점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기타 경기에서는 세 자릿수까지 나왔습니다. 커트라인도 60점 가까이 50점 중후반에 나왔고요. A37블럭도 비슷합니다. 뭐 세 자릿수 경쟁률까지도 나왔고 당점 가점 커트라인을 보면 뭐 50점 중반 정도까지 나왔죠. 아무리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도 결국 분양가가 싸고 투자 가치가 있으면 이런 경쟁률이 나옵니다. 오늘 다룬 A9블럭, 10블럭, 11블럭도 뭐 안 좋다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입지 자체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입지가 떨어지는 것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내 가용자금하고 가점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나한테 가장 가성비 좋은 단지를 찾아서 청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GTX 호재를 받을 수 있고 신축인 곳 중에서는 이렇게 저렴한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10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지만 여기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날 네이버 고객센터랑 얘기가 잘 돼서 네이버 아이디가 복구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조건 되시는 분들 꼭 넣어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청약지가 있으면 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